자, 오늘은 이제 부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이제 크게 액체에서의 부력, 기체에서의 부력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 일단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부력이라고 하는 그 힘은 위로, 어떠한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해. 자, 물에 잠겨 있든, 자, 물에 잠겨 있든, 액체에 잠겨 있든, 기체에 이렇게 떠 있든,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야. 그러니까, 액체에 잠겨 있는, 혹은 액체에 떠 있는, 혹은 기체에 떠 있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떠한 물체는 중력을 받을 거라고. 왜?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중력을 받을 거라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어떤 오리 인형이 여기 떠 있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 질량이 있으니까. 그랬었을 때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거 물 위에 있던 물체는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 혹은 이 공기 중에 열기구가 떠 있어. 열기구. 얘가 이 열기구의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해도 열기구도 질량이 있으니까 밑으로 중력이 받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위의 방향으로 부력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야. 액체든 기체 상태이든 거기에 있는 어떤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위의 방향으로 부력의 방향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여기 봅시다. 부력의 방향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 플러스 강의를 보게 되면, 일단 나무 막대의 정 가운데에 줄을 매달고 양쪽에 같은 줄을 매달아 놓을 거야. 그러면 얘가 균형이 맞을 테니까 이 나무 막대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겠지. 맞니? 그 상태에서 여기 컵을 갖다 놓고 여기에만 물을 부을 거야. 물을 부으면 이 막대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물에 잠기는, 여기에 물을 붓게 되면 이 추가 물에 잠기게 되지. 그렇게 되면 위쪽으로 부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 부력만큼, 중력은 같으니까, 중력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부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중력에 받는 힘이 얘가 더 작아지겠지. 그치? 똑같은 중력인데 부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걸 모아서 어떻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부력하고 중력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지금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 부력도 작용하고 있는 물체에 이 중력과 부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중력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치? 지구 중심 방향에서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건데, 자, 여기 얘 누구니? 열기구인데, 열기구가 밑으로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위로는 부력이 작용할 거야.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이 부력이라고 했어. 그랬었을 때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부력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물체는 위로 떠오르겠지. 맞니? 이번에는 어떠한 배가 물 위에 떠 있어. 그러면 여기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니?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할 건데, 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같으면
그 물체는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야.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얘는 물 위에 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는 거야. 중력.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위로 뜨는 힘보다 밑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물 위에 떠 있던 애가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74쪽 가보자. 같은 양의 유리로 하나는 구슬을 만들고 하나는 상자를 만들어서 물속에 넣었어.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뭐 1kg이면 1kg 똑같은 양을 가지고 하나는 구슬을 만들고 하나는 유리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넣었어. 그러면 같은 양이기 때문에 얘의 무게 어떻게 써? 같겠지. 그러면 중력은 이 구슬과 상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중력이 누가 클까? 중력 누가 클 것 같아? 구슬이 클까? 상자가 중력이 클까? 상자의 중력이 크다. 왜? 왜 상자의 중력이 커? 더 많이 떠 있어. 아, 얘가 떠 있으니까, 얘는 가라앉았으니까. 지금 일단 부력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중력만 얘기를 하면, 중력만 얘기하고 부피 상관없이 중력만 얘기하면 여기 같은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 무게가 같다라는 거지. 무게가 지금 2N이야. 그럼 중력의 양은 어떻겠어? 중력이 2N으로 어떻다? 중력은 같을 거라고. 이건 이해되니? 중력이 같은 거는 왜? 같은 양의 유리로 만들었으니까 둘 다 무게는 2N이니까 어때? 중력은 같을 거야. 자, 근데 이가 됐어. 중력은 같아. 구슬이나 상자의 중력은 같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물에 잠긴 부피를 한번 봅시다. 물에 잠긴 부피.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물에 잠긴 부피는 한 요 정도 될 거야. 그렇지? 얘는 요 정도가 될 거야. 누가 봐도 부피가 더 크니? 물에 잠긴 부피. 누가 커?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면적이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상자가 크잖아 지금. 맞아? 물에 잠긴 부피 그냥 그림 보면 되잖아.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지금 이만큼이면 대충 봐도 얘의 잠긴 부피가 얘가 구슬보다는 상자의 부피가 더 커. 그치? 그런데 얘 무게는 같은데 얘는 지금 떠 있고 얘는 가라앉아 있어. 이걸 뭘 볼 수가 있냐면 물에 잠긴 부피를 비교를 하면 돼. 자, 지금 부력이 누가 크냐? 결국에는 자, 중력은 똑같이 여기로 작용을 할 거야. 그런데 부력은 어디로? 위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보다 이 중력이 더 크니까 얘는 가라앉은 거야. 얘는 중력보다도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어때? 같기 때문에 얘는 떠 있는 거야. 지금 중력은 같아. 무게는 같아. 그러면 얘의 부력이 크겠어? 얘의 부력이 크겠어? 상자의 부력이 크겠지. 얘는 이 부력이 힘의 크기로 하니까 화살표로 나타나니까 작으니까 가라앉았잖아. 그치? 중력이 더 크니까. 여기는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는 떠 있어. 그러면 부력은 누가 더 크다? 상자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건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거야. 아까 뭐였냐? 여기 가라앉은 물체의 부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여기 봐봐.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부력이 크다라는 거야. 자, 물에 잠겨 있는 부피가 크다? 부력이 크다라는 거야. 맞니? 같은 무게인데 얘는 떠있고 얘는 가라앉았어. 왜? 얘가 부력이 크다. 보니까 얘에 잠겨져 있는 부피가 커.
부력이 크다라는 거야. 잠긴 부피가 크다, 부력이 크다. 됐니?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고. 이번에는 유리상자를 놓고서 이만큼이 잠겨 있어. 그랬었을 때 여기에다가 사과를 한번 넣어볼 거야. 사과를 둘, 넷, 여섯 개를 넣었어. 그러면 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유리상자의 중력과 사과 6개를 집어넣은 유리상자 누구의 중력이 더 크겠니? 이렇게 된 게 더 중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왜? 사과의 무게만큼 더 더해졌으니까 중력이 얘가 더 클 거야. 자, 그런데 물에 잠긴 부피를 한번 보자. 지금 빈 상자는 요 정도 지금 잠겨져 있고 얘는 완전히 다 잠겨져 있네. 물에 잠긴 부피 누가 더 크니? 사과 빈 상자가 아니라 사과 상자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지금 얘는 사과를 6개나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았지. 맞니? 자, 그러면 사과가 들어있는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이 부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전히 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니까 이쪽 이만큼만 잠겨져 있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부력이 더 크니? 사과 얘가 들어있는 사과 상자가 더 크다. 아까 뭐라고 했어? 부피가 크면 부력이 크다라고 했어. 뭐에? 무슨 부피라고 했어? 물에 잠겨져 있는 부피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물에 잠긴 부피가 얘보단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누구의 부력이 더 크다? 빈 상자보다는 사과 상자의 부력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번엔 세 번째 그림 보자. 그러면 아까 사과 6개가 잠겨져 있었을 때 완전히 다 잠겨 있었어. 하나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상자가 이미 다 잠겨져 있는 상태였어. 자, 이럴 때 여기다가 사과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일단 하나를 넣기 전에 다 잠겨져 있어. 그러면 부력은 그대로일 거야. 하나 더 집어넣어도 부력은 그대로겠지. 그런데 중력은 더 커지겠지. 6개 집어넣었을 때보다 7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중력은 더 커질 거라고. 그런데 잠겨져 있는 부피는 달라지지 않지. 다 잠겨져 있어. 6개 아직 집어넣지 않아도 다 잠겼어. 하나 더 집어넣어도 결국에는 잠겨져. 부력은 같은 거야. 6개를 넣든 7개를 넣든 부력은 같아. 그런데 6개에서 7개로 사과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중력은 더 증가하겠지. 그러면 아까보다 부력과 그 다음에 중력은 같아서 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력은 그대로인데 중력은 커질 거니까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자는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과 6개하고 사과 7개가 들어있는 상자 누구의 중력이 더 크겠어? 7개가 더 크겠지. 그러면 물에 잠긴 부피는 사과 6상자랑 사과 7상자랑 누가 더 크니? 물에 잠긴 부피? 같지. 그러면 부력은 누가 더 크겠어? 같겠지. 잠긴 부피가 같기 때문에. 자, 잘한 거야. 부력하고 이 중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잠긴 부피가 같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중력 사과 7개 들어온 게 더 커. 그 다음에 물에 잠긴 부피 같아. 그러니까 부력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결론. 마지막 거 가지고 결론을 해줘요. 빈 상자를 보면 중력하고 부력하고 같아. 그래서 여기 떠 있어. 자, 이만큼 떠 있어. 중력, 부력 같아서 떠 있어. 여기는
얘랑 얘랑 비교를 했었을 때 부력은 같아. 잠긴 부피가 같은데 다만 사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얘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서 밑에 가라앉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얘가 떠든 가라앉든 뜨든 요거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떠 있어. 이렇게 많이 떠 있든 중간에 떠 있든 결국에는 부력하고 중력이 같아. 떠 있는 애들은. 가라앉는 애들은 뭐야? 부력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됐니?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물에 떠 있어. 그런데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 가라앉는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그 힘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지. 부력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자, 부력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 이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물에 잠기기 전 후의 무게의 차이를 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 용수철 저울로 요 추의 무게를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얘의 무게가 10N이야. 즉 물 밖에서의 무게가 10N이었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물에다가 추를 완전히 다 잠겼어. 담궜더니 잠겨지게 됐을 때의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측정을 했더니 무게가 8N이 나왔대. 자, 물 밖에서의 무게 그리고 물 속에서의 무게 얼마 차이 나니? 2N 차이 나지. 이렇게 이 2N의 차이가 난다. 이게 이 물 속에 담겨져 가면서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부력의 크기라는 것은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 빼기 물 속에서 측정한 무게를 빼게 되면 그 차이가 뭐다? 부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아. 그냥 빼주면 돼. 용수철 저울 측정한 것만 빼주면 이 차이가 부력의 크기다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용수철 저울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물을 가득 채워놓은 수조에다가 그대로 10N짜리 이 측정이 된 요 용수철 저울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이 추를 담을 거야. 그러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추가 들어간 이 부피만큼 이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오겠지. 그러면 이 흘러나온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하면 그게 뭐야? 2N이 될 거야. 그럼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넘쳐서 나온 물의 무게가 부력의 크기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아까 뭐라고 했어? 얘 부력의 크기가 2N이라고 했으니까 이 넘쳐 나온 이 추의 부피만큼 나온 이 물의 무게는 얼마가 돼? 2N이 된다는 거야. 자, 부력의 크기 측정할 때 물 밖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뺀 게 부력의 크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물에다 담궈서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하면 그게 부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는지 72쪽으로 갈 건데, 탐구 B 부력의 크기 측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치를 해놓냐면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용수철 저울 매달아 놓고 추를 하나 매달았어. 그리고 물에 잠기기 전에 무게, 추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대. 그랬더니 2.1N이 나왔대. 그냥 그대로 보면 되고 여기서 유의점번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을 때는 눈금과 눈의 위치가 수평이 되어야 돼. 자, 용수철 저울뿐만 아니라 뭐 S실린더에 어떠한 액체를 집어넣고서 볼 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 정확한 측정이 안 돼. 밑에서 봐서도 정확한 측정이 안 돼. 이 눈금에. 그치? 그래서 항상 어떠한 수치를 읽을 때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눈금과 눈의 위치가 수평이 되어야 돼요. 위에서 보면 안 돼. 더 어떻게 작게 측정이 될 거고 밑에서 쳐다보면 더 크게 측정이 될 거니까 항상 눈금과 눈의 위치는 수평이 돼야 된다. 이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자, 그리고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2.1N이라고 했네. 그랬는데 얘의 추를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조금씩 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추가 잠기기 시작하겠지. 추의 절반 정도를 잠겼었을 때의 추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2N이었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추가 완전히 잠기게 하고 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1.9N이 나왔어. 자,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 2.1, 그리고 반만 잠겼을 때 2, 그리고 완전히 잠겼을 때 2.1, 아니 1.9 됐니?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측정한 결과를 표에다 적어볼 거야. 결국에는 물에 잠기기 전에 무게 2.1, 물에 절반 잠겼을 때 2,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1.9. 그러면 그 얘와 잠기기 전과 차이를 봤더니 물에 절반 잠겼었을 때의 무게는 0.1 차이가 나고 완전히 잠겼을 땐 0.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 부력의 크기라는 것은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에서 물체가 잠겼었을 때의 무게 차이를 부력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과정 2에서의 부력의 크기는 0.1이 될 거고 과정 3에서의 부력의 크기는 0.2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추가받은 부력의 크기 얘에서 얘 빼주고 얘에서 얘 빼주면 얘가 뭐야? 부력의 크기다 되는 거야. 됐니? 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밖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물체가 받은 뭐를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됐니? 그러면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뭐라고 했어? 물에 잠긴 부피가 크면 뭐가 크다? 부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나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누구의 부력이 더 크니? 절반 잠겼을 때 부력이 크니?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이 커?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야. 얘는 반만 잠겼잖아. 얘는 추가 완전히 잠겼고 잠긴 부피의 크기가 큰 애가 부력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실험을 누가 했냐면 미래에서는 어떻게 했어? 아까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수조에 가득 채워놓고 어떤 물체를 넣고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실험을 한대. 자,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아 물이 잠기기 전 무게를 측정을 해. 물 밖에서는 10N이었대.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를 물이 가득한 비커에 넣고 넘치는 물을 다른 용기에 담는데. 그리고 물속에서 추의 무게 그리고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는 8N, 넘친 물의 무게 2N.
결국에는 이 넘친 물 2N이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이 실험도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오른쪽에 확인 문제 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자. 탐구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탐구 B. 추에 작용한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맞니? 중력은 밑으로, 부력은 위의 방향.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 물속에 잠기면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적으로 눈금이 줄어든다. 맞네? 질량은 같지만 부피가 더 작은 추를 사용하면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맞니? 부력의 크기는 뭐와? 부피와 비례할 거야. 부피가 크면,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면 부력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도 맞겠지. 더 작은 추라고 했으니까. 추를 용수철 저울에서 분리해 물속에 넣어 가라앉으면 추에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부력 작용하지 않아? 작용해. 그런데 부력보다 누가 더 크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리터짜리 추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물에 잠긴 정도를 달리해서 무게를 측정하였다 라는 건데,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니? 지금 추가 1리터보다 작니? 얼마니? 약간 2분의 1 잠겼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할 거니까 그만큼 용수철 저울은 1N보다 더 작다? 맞겠지. 그 다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얘가 제일 클 거고 부력이 절반만 잠기고 얘는 많이 잠겼어. 부력 얘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니까 이 눈금이 제일 작겠지. 가, 나, 다 순이 맞을 거야. 가가 제일 클 거야. 추가 물에 많이 잠길수록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작아진다. 얘랑 얘랑 차이 이렇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얘가 더 크니까. 얘도 맞네. 나에서 눈금이 0.8이래. 아, 나에서 눈금이 0.8N이 될 거야. 추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와 부력의 크기는 같아. 중력은 얼마인데? 1N이야. 1N짜리 추를 사용했다. 그러면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뭔데? 물 밖에 추의 무게에서 물 속에 잠겼었을 때의 무게를 빼준 거지. 0.8N을 빼줘야 되니까 0.2N 이게 뭐다? 부력의 크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서 눈금이 0.8N이다. 부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 0.2N. 중력은 얼마야? 1N. 같지 않지? 중력이 더 크지. 맞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4번이 답이 될 거고, 다에서 눈금이 0.4라면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 1.0에서 0.6 빼주면 나머지 0.4가 부력의 크기.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4가 될 거고, 자, 3번 문제 보면 물이 가득 찬 비커에 물 밖에서의 무게 6N이야.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서 2N이 흘러 넘쳤어. 그러면 이 흘러 넘친 이 물의 무게가 뭐와 같다라고 했어? 흘러 넘친 물의 무게가 뭐야? 미래 교과서에 나왔다고 한 거 이거 뭐야? 흘러 넘친 물의 무게를 뭐를 나타내는 거야? 어? 흘러 넘친 물, 어디 쳐다봐? 여기 쳐다봐. 흘러 넘친 이 물의 무게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아까 미래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아까 물 밖에서 측정한 바로 위에 물 밖에서 2번 문제에서 물 밖에서 측정한 추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추의 무게를 뺀 값이 뭐라고 했어? 부력이라고 했지. 어? 그게 부력의 크기라고 했잖아. 부력이잖아. 그게 부력의 크기잖아. 그러면 미래의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에 어떤 물체를 담궈서 넘쳐 나온 이 물의 무게, 이게 뭐라고 했어? 그게 부력의 크기라고 했어. 이게 부력이야. 뭐가? 2N이 넘친 물의 무게가 뭐다? 부력의 크기라고. 그러면 얘 지금 얘 부력의 크기 얼마야? 2N. 초과받은 부력의 크기는 2N인 거야. 6N은 뭔데? 6N은 뭐야? 여기서 6N은? 중력의 크기라고. 됐어? 어렵지 않아? 헷갈릴 것도 없지? 맞니? 이게 왜 헷갈려? 헷갈리는 내용 아니야? 자, 뒤쪽에 물을 부어서 잠기게 한대. 막대 변화. 막대 변화 어떻게 되겠어? 응? 뭐라고? 크게 얘기 안 들려. A 쪽으로. 그렇지, A 쪽으로 기울겠지. 막대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라는 거지. 왜? 이유. 이거 물에 잠긴 부피가 더 커서 부력이 더 많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잘못 얘기했지. 물에 잠긴 부피가 더 크다고? 뭐보다 더 큰 거야? 이 하나밖에 안 잠겼는데 더 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맞잖아. 그러면 잠긴 애가 2개가 있던지 3개가 있던지 4개가 있던지 최소 2개는 돼야 되는데 지금 잠긴 건 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바꿔서 얘기, 더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아까 한 얘기에서 더자만 빼면 되지. 추가. 물에 잠기면서 잠긴 부피만큼 뭐가 작용을 한다? 부력이 작용을 한다. 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B의 추가 물에 잠기면서 부력을 받기 때문에 부력이 위로 작용하니까 얘가 가라앉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됐니? 더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왜 하나밖에 안 잠겼으니까. 맞아? 틀린 표현은 아닌데 맞는 표현도 아니야. 그건 알겠지? 그 다음 6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 6번 문제. 2N의 추를 용수철저울에 매달아서 물속에 넣은 거래. 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부피가 잠겨져 있겠지. 이만큼의 지금 부피가 잠긴 거야. 그럼 부력의 크기가 얘의 부피만큼이야. 부력의 크기는 얘의 부피야. 자, 그런데 나는 같은 추를 플라스틱컵, 자, 플라스틱컵이 이만큼이네. 넣고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물속에 넣은 모습이래. 근데 플라스틱 컵의 질량은 무시를 한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컵에 똑같은 추를 집어넣었지만 이거 크기를 무시한대. 뭐의 크기를? 플라스틱 크기의 무게를. 그럼 결국엔 얘나 무게가 같다라는 거야. 단지 차이는 뭐야? 잠긴 부피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무게는 같아. 그렇지만 부피가 누가 더 크니? 부피는 이 플라스틱 컵 부피만큼 더 크지. 부피가 더 커. 그러면 부피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라는 거야? 가보다 부력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자, 부력도 똑같이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자, 오른쪽 골라보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가와 나에 같아? 용수철 저울의 눈금 누가 더 커? 눈금 가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틀렸네. 추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 더 크다? 중력은 누가 커? 가가 커? 나가 커?
나? 왜? 크기 같지? 왜 플라스틱 무게는 무시한다. 단 플라스틱 컵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중력은 오른쪽 왼쪽 같다. 알겠어? 그러니까 부력의 아니 어딨어? 추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가 다 같아.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 가와 나에서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같아? 부력의 크기 누가 커? 나가 아까 부피가 더 크니까 부력도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틀렸어. 물에 잠긴 부피가 나가 더 크므로 부력의 크기도 나가 더 크다. 맞아? 잠긴 부피도 커. 그러니까 부력도 나가 더 크다. 4번이 맞네. 5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야 돼. 완벽해도. 더 큰 컵에 추를 넣고 물에 담글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나와 같다. 맞니? 이번에는 이만한 컵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면 작용하는 더 큰 컵이니까 부피가 더 커. 그러면 부력의 크기도 더 커.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더 클 거니까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나와 같을까? 더 작아지겠지. 왜 틀렸네.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알겠어? 요 문제 반지지. 알아둬야 돼. 어렵진 않지. 맞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런 거 잘 봐야 돼. 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68쪽으로 넘어갈 거야. 뒤에 탐구에서 봤다시피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크다? 결국엔 부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잠긴 물체의 부피가 작다?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도 작다. 맞니? 자, 그러면 여기 보자.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을 알아볼 건데, 모양이 같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같다라는 거야. 근데 무게는 다르겠지. 서로 다른 세 물체니까. 그랬더니 가는 반만 떠 있고, 나는 중간에 떠 있고, 다는 가라앉았대. 그러면 물에 잠긴 부피를 보면 가는 이만큼 잠겨 있고, 얘는 잠긴 부피가 이렇게 나와 다는 커. 같아. 그러면 물에 잠긴 부피가 가보다는 나와 다가 더 큰데 나와 다는 같지.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누가 커? 부피가 큰 애가 부력이 크다고 했으니까 가보다는 나와 다가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더 크고 얘와 얘의 부력의 크기는 같아.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가보다 나와 다가 더 큰데 나와 다의 부력의 크기는 같아. 왜 같냐고? 잠긴 부피가 같으니까. 물속에 잠긴 부피가 같고 얘는 절반이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을 때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와 나는 둘 다 떠 있으니까 얘의 부피와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아. 이렇게 가와 나는 부력과 중력이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가라앉았어. 그러면 누가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는 가라앉아 있으므로 부력보다 중력의 더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서로 같은 애들끼리, 부피가 같은 애들끼리 어떤 놈은 떠 있어, 어떤 놈은 가라앉아 있어. 요거 뭐를 나타내냐면 부력과 중력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 중력이 큰 애는 가라앉아, 부력이 작은 애는 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면 화물선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똑같은 화물선인데, 자, 빈 화물선이야. 빈 화물선이면 여기 지금 진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물 속에 가라앉은
부피가 될 거야. 자, 짐을 가득 실었어. 그랬더니 요게 이만큼 물 속에 가라앉은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 화물선에 컨테이너들을 가득 실었으니까 화물선의 무게는 누가 더 나가겠어? 얘가 더 나가겠지. 중력이 더 얘가 더 나간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물에 잠긴 부피가 누가 부피가 더 크니? 얘 나가 더 크지. 물에 잠긴 부피는 나가 더 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만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부력의 크기가 더 클까? 나와 나 부력의 크기는 나가? 왜? 그렇지. 가라앉은 부피가 더 많으니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도 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중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떠 있어. 그런데 여기는 물자를 잔뜩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부력에 잠기는 부피가 커, 부력이 크기 때문에 물체의 중력이 커져도 부력이 커지니까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 또 싫어. 또 싫어. 또 싫어. 그럼 가라앉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력보다 물체의 무게,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가라앉겠지. 아직까지는 지금은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중력의 크기가 더 커지는 순간 얘는 가라앉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부력을 우리가 어디에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실생활에서 이러한 부력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그리고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얘들 기억을 해도 먼저 액체 속에서 구명환 혹은 구명튜 우리가 그냥 물속에서 쓰는 튜브 그리고 구명조끼 이런 것들은 부력이 크기 때문에 물 위에 쉽게 뜰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표 뭐야? 여기에 뭐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지. 이것도 물 위에 떠 있어 항상. 왜 그래? 부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배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금을 넣는데 확인할 수 있어서 금을 거덜 때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 아까 보면 이런 배들, 짐 실는 배들이 있지. 이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 수천 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톤이야. 수천 킬로그램이 아니라 수천 톤인데도 불구하고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부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몇만 톤, 수십만 톤 되는 배, 바둑알 기껏 해봤자 20g밖에 안 돼. 바둑알은 가라앉고 그 큰 쇠로 된, 강철로 된 배는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부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잠수함이 뭔데? 물속에서 다니는 애들이잖아. 잠수함. 얘네는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는다라는 거지. 걔네도 떠야 될 거잖아. 잠수함 타봤니? 우리가 잠수함 타려면 어떻게 돼? 물 위에서 이렇게 타고 뚜껑 닫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중력하고 부력을 이용해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치? 자, 여기 보자. 잠수함 같은 경우 잠수함의 부피는 일정해. 얘가 변화될 수는 없겠지. 그러면 물에 완전히 잠겼었을 때 혹은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나 이만큼 떠 있을 때나 요때 떠 있을 때나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얘나 부력의 크기는 일정하겠지. 부력의 크기는 일정한데 뭐를 조절하면 얘가 가라앉겠어? 중력의 크기를 조절하면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 가라앉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기 조절 탱크가 있어.
그 안으로 뭘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이 커지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러다가 물을 뺄 거야. 그러면 중력보다 부력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과 부력은 일정의 중력의 크기를 조절해서 뜨거나 가라앉거나 이게 잠수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한번 보자. 기체. 지금 이게 열기구가 있으면 열기구 뭐야? 이렇게 생긴 커다란 이렇게 줄 매달아 있고 여기 바구니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 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 불 때는 장치가 있지. 여기를 가열을 해. 그럼 이 공기가 어떻게 되니?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이렇게 뜨는 현상이 나타나지. 이게 뭐야? 부력 때문에 얘가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력이 작아지면 가라앉을 거고. 자, 헬륨을 채운 비행선. 얘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뭐 그런 혹은 여기다가 최민기 이렇게 적어놓고 뭐 광고 할 때 여기 뭐야? 부력을 이용하니까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헬륨 풍선 같은 경우는 헬륨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어때? 위로 뜨지. 파티할 때 혹은 놀이공원 같았을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줄 매달아 다니는 뭐 핑크퐁이니 뭐 그런 거 있지. 놓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게 되지. 왜? 부력 때문에. 그 다음 풍등. 뭐야? 소원 접고서 이렇게 풍등 막 날리잖아. 여기 보면 얘도 부력 때문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의 얘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물 속에서 부력이 생기는 거 잠깐 설명을 해줄게.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데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물이야. 물의 표면이야. 여기에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압,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면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공기가 일정한 면적을 누르는 힘이 압력인데 이게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할 거야. 뭐 옆에서도 작용을 할 거야. 위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이 작용할 건데 밑으로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압력이 커져. 왜? 물이 누르는 힘이 깊을수록 더 많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 이만큼에서 누르는 것밖에 없는데 깊어지면 누르는 힘이 점점 세겠지. 맞니? 그래서 예를 들면 지표면에서 1기압이다 라고 하면 여기 10m 들어갔어. 또 10m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물속으로 10m씩 들어갈 때마다 기압이 점점 높아져. 맞니?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작용하는 수압의 크기가 여기는 깊이가 같으니까 이만큼이고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조금 더 커. 위에 거보다 밑에.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작용하는 수압은 상쇄가 될 거야. 이쪽이나 이쪽이나 같아. 왜? 깊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쪽 조금 더 깊은 곳에서는 압력 크기가 같으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서로 상쇄가 될 건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조금 다르겠지. 왜? 여기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압력이 위쪽이 표면과 가까운 쪽에 압력이 작고 여기는 압력이 크겠지. 그러면 얘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은 서로 같으니까 이게 상쇄가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 힘이 얘는 작고 얘는 크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의 힘과 이쪽의 힘을 서로 상쇄시키는 힘 차이 이만큼. 예전에 이거 배웠지. 힘의 크기 배웠니? 그래서 이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이 화살표가 힘의 방향이라고 했으면 단순히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상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남을 거잖아. 그치? 여기는 압력이 더 크니까 힘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만큼 작용하는 힘이 뭐다? 부력이라는 거야. 물속에서 작용하는. 맞니? 그 차이 생각하면 돼. 물속에서 작용하는 부력. 저렇게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압력의 차이가 결국엔 뭐다? 부력이다라는 거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